예, 안녕하세요.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. 요즘에 뭐 이슈이죠. 예. 젠더 이슈 사건 저희에게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고, 예,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사건이에요. 예. 근데 왜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, 뭐 좀 유형을 좀 새로운 유형, 뭐 신유형도 있고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예. 첫 번째로는 이제 젠더 이슈 사건이 옛날에는 이제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고 뭐 이런 양상을 많이 좀 띄었다면은 지금은 양상이 좀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여러 양상이 있어요. 예. 왜냐하면 이제 회사라는 곳도 이제 참 전략적인 곳이에요. 회사도 이제 법률 자문을 받고 노동에 관한 법률 자문도 받을 텐데 이 젠더 이슈를 어떤 상태적인 상황, 자신들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이용해서 자신의 경영 전략을 짜기도 한다는 점은, 예, 뭐 과거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.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. 요즘에는 이 젠더 이슈가 약간 노노 갈등 성향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. 예, 뭐 남녀 구분은 없어요. 예. 평상시에 문제가 없던 상황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, 또는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또 이 사람들한테 아무 일도 없기도 하고, 정말 좀 가늠을 잡기 힘든 정도로 조금 이 이슈가 좀 달리 흘러가고 있다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, 오늘은 이 이슈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상황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예. 자, 이 이슈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법리 설명 좀 한번 들어갈게요. 젠더 이슈 중에 제일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이에요. 예. 직장 내 성희롱의 기본 법리 구성의 원칙은 이렇습니다. 예.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들 수 있는 언동, 행위, 일체 행위를 말해요. 이 행위는 성추행보다도 범위가 더 크다고 말하는 거죠. 뭐 신체적, 뭐 직접 터치가 없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 행위로 인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야 돼요.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, 제3자의 나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하여금 보편적, 타당적 그 사람도 그렇게 혐오감, 굴욕감을 느꼈을 만한 행위였는지를 평가해 본다. 이 두 가지예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대법원에서 많이 설치되는 건 행위자의 의도는 중요치 않다. 예. 행위자의 행위 의도가 뭐 성적인 언동이나 그런 행위를 갖고 했는지 아니했는지 관여하지 않는다. 결과만을 보겠다. 뭐 이것이 현재 지금 성희롱 관련한 뭐 법원의, 예, 법리 요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, 중요한 거는,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? 내가 그렇게 느꼈느냐,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느냐, 당시에 그 감정 상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, 사실은. 그 다음에 제3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만한 상황이냐, 이것도 평가하고, 그 다음에 그 가해자의 행위에 뭐 평가도 같이 하는 거죠. 예. 자, 이렇게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근데 요즘에 제가 종전에도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참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. 예. 저희가 좀 최근에 꾸준히 늘고 있는 사례가 중에 뭐가 많냐면은 약간 고위, 그러니까 노동자긴 노동자지만 약간 직급이 높은 남성 노동자, 여성 노동자,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가해 행위가 신고되는 케이스가 많고요.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여성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남성도 있어요. 그리고 그 피해자의 범위가 남성이 남성한테, 여성이 여성한테 성희롱을 가하는 그런 양상으로도 또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젠더 성희롱 이슈가 남녀의 여성, 남성의 문제가 아닌, 말 그대로 좀 사내의 권력과 힘의 문제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. 약간 사내 정치 문제도 약간 섞여져 있어요. 뭐 예컨대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. 직장인 중에 자기 이제 뭐 부장급 직원 한 명을 몰아내기 위해서 팀원들이 모두 협심해서, 또 그 팀원들이 모두가 남성이었어요. 예. 이 남성들이 이 직원 한 명을 집단적으로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고 이제 끝내 해고까지 이르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최근에 상담을 좀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. 네. 뭐 서로 뭐 그 다 열어보면은 뭐 굉장히 난잡했던 사건이에요. 그런데 결국은, 예, 뭐 그 사람이 뭐 그런 행위를 했냐,
뭐 하긴 했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고, 제가 추세가 좀 이렇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성희롱, 직장 성희롱이 문제된다는 것도 자리 잡고 있고, 그거 기반으로 굉장히 회사에서 강한 징계. 여러분 요즘에 공공기관이나 기관 그 관련 단체들은요, 그 관용을 베푸지 않는 딱 그 몇 개 징계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젠더 이슈입니다. 성희롱 문제가 걸렸다 하면은 웬만하면 관용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취업 규칙으로 딱 막아놓는 경향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. 제일 좋은 건 뭘까요? 그 직장을 좀 그 내가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좀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예. 그 내가 평소에 괜찮던 것, 내가 그들이 평소에 괜찮던 게 어느 순간이면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. 예. 그리고 뭐 옛날에 10년 전에 괜찮았던 게 10년 후에 안 괜찮을 수도 있고, 제가 뭐 지금 뭐 최근 사례들 보면은 어떤 여성분들은 뭐 여성분이 또 오는 남성분이 뭐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뭐 뭐가 어때? 하지만 뭐가 어때가 문제가 요즘은 되고 있다. 이거죠. 자, 오늘은 조금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설명드릴 거예요. 제가 요즘에 사례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 이른바 젠더 이슈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상당히 노출될 위험에 가지고 있다. 이런 유형을 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우리 직장에는 또라이가 없다. 이 말씀 하시는 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본인이 약간 그 캐릭터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나는 직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나는 직장에서 개방적이고 유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하게 조심하셔야 될 분들입니다.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. 또는 그 사람이 활발하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10명 중에 실제로 8, 9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 한 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. 사실은 대부분 케이스는 이 케이스예요. 나는 괜찮고 또 직장인들 뭐 동료들도 야 그게 뭐 어때라고 했지만 분명히 한 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요즘에는 어때요? 그 자체도 이 이슈에 걸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거, 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간은 주의를 좀 돌봐보셔야 돼요. 자, 일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어때요? 직장 내 우월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. 한마디로 직장 내에서 우월하고 힘 있는 위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어가 자신의 어떤 능력에 비춰봤을 때 조금 좀 강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. 이것 또한 회사에서 위에서는 인정을 할 수는 있죠. 일 잘하는 친구, 우리 일 열심히 하는 친구 인정을 하고 막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, 어느 순간 이 젠더 이슈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. 회사는 그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줘요. 우리 일 잘하는 친구를 보호해줘야지 라는 측면이 보이기도 하고,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월급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거든요. 직급도 빨리 올라가고 이 기회에 잘 됐다, 얘 정리해버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정리 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. 이 정리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은 이 젠더 이슈 하나, 그러니까 성희롱 문제만 엮는 게 아니라 성희롱 플러스 각종 문제된 사건을 다 긁어서 다시 엮고 와요. 뭐 그동안 뭐 사소한 거, 사소한 거, 뭐 별거 아닌 것들 다 묶어서 옵니다. 10년 전까지. 자, 이런 유형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거. 자, 세 번째, 나는 장난기 많고 일할 때 유쾌합니다. 뭐 비슷한 유형인데, 특히 장난이라고 제발 직장에서 이것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직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관계예요. 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. 근데 나는 뭐 사적으로 장난도 많이 치고 싶고 막 사진도 보내고, 특히 밤에 사진 좀 보내지 마세요. 뭐 장난이라고 뭐 음식 사진, 뭐 피자 사진 뭐 이런 것도 보내지 마세요. 그냥 정말 그럴 정도로 나랑 유대관계가 있다라고 할 정도의 손꼽은 분들에 한해서는 모를지언정 만약에 내 부하 직원 또는 내가 관리하는 사람, 이런 뭐 친밀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쉽게 그런 거 유포하시고 하는 게 그 자체로 요즘에 성희롱이다 라는 이슈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믿는다. 나는 그 직장에서 힘이 있다. 뭐 되게 유사한 건데 이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직장은요
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 보여도요,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내가 그 자리를 올라와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보통은 좀 유형을 나눠보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이 카테고리 전부 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예. 직장을 좀 사적인 영역으로 내가 너무 편하고 마음 좋고 이른바 가족같이 여기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. 예. 그런 가족같이 여기는 행위들이 네, 나중에는 정말 뭐 B같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대부분 가해자라고 지목되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장난이었고 늘 그래왔고 나는 이게 문제되는지 몰랐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. 예. 물론 뭐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딱딱하게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. 사실 문제가 안 되면 모를까, 문제가 되면은 된다. 예. 예, 정말 평상시에 별게 아닌 것들, 예, 뭐 제가 사례를 다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 케이스 사례 얘기 드리면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, 네, 아무튼 항상 예, 긴장을 하시고 거리를 좀 두십시오. 예, 직장과는 예, 거리 두기. 직장은 같이 예,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. 예,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예. 회사에서도 관리의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젠더 이슈를 여러분도 긴장하셔야죠. 예. 오늘 김남문사 TV는 좀 유형별로 알아봤어요. 요즘에 이 젠더 이슈 중에 성희롱 이슈가 참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, 좀 긴장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특히 회사에 의한 조직적 이용이라는 개념에서는 좀 저는 불만을 좀 가지고 있어요.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 피해자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피해자는 나는 그 성희롱이라 생각하지도 않다고 막 진술을 써내는데 회사는 성희롱 맞다고 막 징계하고 이래요. 요즘에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. 예. 예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예.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글 남겨주시고 예, 좋아요, 구독 해주시면 예,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